프랑스 온 국민을 완전히 뒤통수로 한 사람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거든요. 그 버블의 피해는 이 어마어마한 영토의 상실하고 관계가 되니 프랑스 사람들이 은행가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은행을 은행이라고 안 불러요. 소시에테 제네랄. 샤르르 샤르트가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의 전기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랍니다. 독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히틀러라는 악마와 손을 잡은 수수께끼 은행가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종교적으로 하지 못했던 걸 이제 제도권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은행업이라는 게 시작은 됐는데, 그게 이제 1부까지 얘기고 2부에 들어서는 제도권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은행이 서민의 편이냐, 국가 정부의 위정자의 편이냐, 은행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형이상학적인 고민이 이제 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교와 왕권 사이를 금융업자들이 파고들어서 그 스스로의 권력을 축적을 했는데, 그 16세기 이후에는 종교 전쟁이 이제 또 역사에서 큰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신교와 구교가 서로 그냥 보기만 하면 잡아 죽여서 저렇게 그 지금 아프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보기 쪽으로 나무에다 시체를 걸어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몇백 년을 두고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왕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전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돈은 더 이상 메디치 집안처럼 패밀리 비즈니스로 놔둘 게 아닌 것 같다. 그 국가나 국가 사회를 유지하려면 소방서도 있어야 되고 경찰서도 있어야 되고 군부대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세금을 걷고 관리하고 또 뭐 멀리 보내기도 하는 이런 은행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공공기관이 된 거죠. 그래서 16세기 베니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베니스 은행은 메디치 은행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꼬부치고 누구한테 몰래 빌려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았다가 정부가 잠시 갖다 쓰고 그대로 갖다 놓는다. 그리고 이 돈 갖고는 여기다 디포짓을 해놓은 상태에서 서로 상인들끼리 사고 팔 거 할 때 니들끼리 동전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한 은행에 모여서 여기서 대차대조표해서 이 차액만 지금 우리가 카톡으로 송금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 군데다가 넣어놓고 충전해놓고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1587년. 그런 컨셉의 은행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면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건 퍼블릭 뱅크다. 공공기관으로 출범을 했고 대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지급결제. 특히 1609년에 네덜란드 독립운동 80년 하는 동안에 세운 암스테르담 은행은 네덜란드가 워낙 무역이 발달한 데라서 유럽 전역에 쓰는 모든 동전이 다 모이잖아요. 진짜도 있을 수가 있고 가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돈은 상인들이 갖고 있는 돈은 다 나한테 갖고 와 해가지고 암스테르담 은행이 다 받은 다음에 거기서 지금 비트코인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합니다. 뱅크 플로린이라는 걸 발행을 해서 런던에서 갖고 온 파운드는 이거는 2플로린이라고 계산하고, 프랑스에서 갖고 온 프랑은 그건 1.5 플로린으로 계산해주고, 독일에서 갖고 온 뭐 쉴링은 얼마로 계산해주고 해서 이 전 유럽에서 돌아다니는 돈들의 공식 환율을 여기서 정해버렸어요. 일종의 교환권이네요. 그렇죠. 교환권.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그 나는 파운드를 200파운드를 맡기고 400플로린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플로린으로 계산하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가상의 화폐 단위를 이때 이미 나왔어요. 그때 1609년에. 그리고 한 8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스웨덴에서 그러지 말고 동전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 있는 동전은 다 한 군데다 모아서 녹여버리고 종이돈을 만들자. 옛날 징기스칸이 이 동네 쳐들어왔을 때 보니까 걔네들 종이돈 쓰더라. 그게 더 편리하겠다고 해서 스웨덴이 세계 최초의 발권은행, 돈을 찍는 은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대출이 금융업의 본질이 아니고 지급결제 내지는 발권이라는 쪽으로 포인트가 옮겨가요.
그리고 발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국가 권력이 승인을 해줘야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은행이 거의 준 행정기관 같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 행정기관이 이거 뭐 선거로 선출된 것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데 얘네들은 뭐야 도대체 은행들은. 이건 서민 편이야. 지가 무슨 왕이야. 무슨 군주야. 뭐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은행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오히려 뭐 이자를 받아가는 그런 대부업을 하던 그런 은행이 아니라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더 그런 의심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저기 대부업자들한테 돈을 빌렸을 때는 저 쩔쩔매긴 했지만 속으로는 경멸했잖아요. 저 자식들 대부업자 죽으면 지옥이 나갈 거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공공기관 성격으로 나와가지고 지가 완장 다르고 큰 소리를 치니까 쟤는 뭐야 도대체? 이거 공무원도 아니고 뭐지? 하고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민들하고 이제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특히 그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그 사단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역사에 남는 투기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가 있고 영국의 뭐 남해 버블이 있고 그랬는데 남해 버블과 같은 해에 프랑스에 있었던 1720년 미시시피 버블은 한 금융가가 프랑스 온 국민을 완전히 뒤통수로 한 사람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거든요.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에 그 식민지를 개발한 게 있어요. 네. 영국은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토를 가지려고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식민지를 개발해 가고요. 프랑스는 인디안들로부터 밍크 같은 거를 모피를 수입하려고 추운 북쪽 캐나다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식민지 개발 전략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지도 한가운데 가운데에 있는데 여기를 프랑스가 갖고 있었는데 요 땅을 당시에는 여기서는 아무것도 농작물도 생산이 안 되고 뭐 버리는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 놀려두면 뭐하냐. 여기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발행을 하자. 그러니까 토지본위 제도죠. 토지본위 제도를 북아메리카 이 돈 갖고 있으면 이게 북아메리카에 땅 100평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 그러면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까 이 화폐의 가치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다. 이 돈을 뿌려가지고 프랑스 경제가 잘 돌아가면 프랑스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걸로 다시 이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게 만들면 북아메리카 대륙도 개발이 되고 개발과 본토의 경제 발전이 함께 일어난다는 사기를 쳐가지고 온 국민이 다 그 종이돈을 사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금 본위제가 아니라 땅 본위제. 토지 본위제도. 그 땅이 미국의 거의 핵심 한 가운데 종단을 쭉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맞는 게 이제 미시시피 회사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미시시피 회사가 그걸 발행하니까 온 국민이 그걸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땅이 있기는 있는 거야. 너 가봤냐? 확인은 안 되고. 지금 달나라에 간 사람은 인류 중에 한 100명도 안 되잖아요. 가보지도 않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왜 사고 있지? 하고 의심이 드니까 어느 날 미시시피 회사로 몰려가가지고 나 종이돈 줄 테니까 다시 금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파산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그 회사 앞에 사람들이 돈 달라고 몰려간 그 화면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경제가 하룻밤에 그냥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프랑스가 아주 궁핍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나폴레옹이 이 보시는 이 가운데 땅을요. 미국에다 팝니다. 실제 그 프랑스 땅이었기는 한 거였어요? 지금 뉴올리언스. 원래 뉴올리앙 프랑스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미치간이라고 안 하고 미시간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시카고라고 안 읽고 시카고라고 읽는 게 프랑스식 발음이거든요. 이게 다 여기가 프랑스 땅이었었는데 프랑스가 이 미시시피 버블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돈이 궁핍해지니까 나폴레옹이 그 땅을 미국에다 팔아요. 만약에 은행가의 사기가 없었으면 지금 이 땅은 프랑스 땅입니다. 땅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금 본위제처럼 그 화폐의 근간이 되는 땅, 이 자산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버블이었고 거기서 인출 사태가 그렇죠. 뱅크런이 일어나면서부터
돈은 빼줘야 되는데 그 네. 돈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네. 깨졌다라는 거죠. 예. 그 버블의 피해는 이 어마어마한 영토의 상실하고 관계가 되니 예. 프랑스 사람들이 은행가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는 그러니까 땅도 예. 뭐 거의 뭐 저가에 팔았을 거고 그러면.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은행을 은행이라고 안 불러요. 소시에테 제네랄, 소사이어티라고 부르고. 그 이제 은행 이름인데. 예. 소사이어티. 방크라는 이름을 잘 안 붙여요. 그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 크레디 리오네, 네. 크레딧, 신용을 창출하는 크레디라는 말을 쓰든지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쓴다든지 협회, 계산서, 뭐 꼼떼 뭐 이렇게 뭐 계산서, 뭐 그다음에 뭐 조합 이런 말을 쓰지 뱅크란 말을 잘 안 쓰는 게 이 미시시피 버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은행이라는 조직을 합법화 시켜놓고 그걸 공공기관으로 만들어냈더니 이런 분탕질을 치더라 해서 국민들이 은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프랑스의 민화, 돈의 악마라는 이런 민화인데 우리나라 민화에 호랑이하고 담배 피는 호랑이하고 까치가 있듯이 프랑스 민화에는 이 하늘에서 이 금화를 뿌리는 악마가 있고 그 뒤에서 그 악마를 조종하는 은행가가 있는 이런 위에 이게 우리로 치면 담배 피는 호랑이와 까치 그림이 있는 프랑스의 민화입니다. 이 정도로 프랑스가 은행가들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가지고 앤드류 잭슨 제7대 대통령은 은행은 서민의 적이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중앙은행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앤드류 잭슨은 빚은 무조건 없어야 되고 은행도 없어져야 된다. 거의 성경 정신에 투철해서 이 대부업자나 은행가들을 아주 싫어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앤드류 잭슨 취임 마지막 6개월이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국가 부채가 제로입니다. 없애버려서. 그러니까 세금만 걷어들이면 이 사람은 무조건 국채를 갚고 은행은 없애버리고 아주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농업국가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강했던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연임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앤드류 잭슨.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은행을 서민의 적으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자꾸 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서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때마다 그 금융기관의 파산은 연쇄적으로 부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건 놔둬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 더 큰 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불행이다. 은행은 저주받거나 없어지거나 죽여놔야 될 존재가 아니고 선량하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19세기 말에 들어서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때 나왔던 것이 최종 대부자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라는 말은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무슨 귀신 떡 깔라먹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합법화가 되고 은행을 합법화를 시켜놨더니 서민의 적으로 몰려서 대통령 또는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됐고 그러다 보니 국가 경제가 너무 은행의 파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불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는 것이 생겨서 은행은 미우나 고우나 그냥 한 사회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조직인 것 같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게 제 책 2부의 끝입니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3부로 넘어가면 제가 그 5사람 괜찮으세요? 뭐. 5사람 정도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는 경제학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가도 있고 좀 그런데 이 다양한 직업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 또는 금융은 은행가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와도 관계가 돼 있고 학문하고도 관계가 돼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5사람의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예. 뭐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이 프로의 구독자들께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책으로 보시고 네. 우리 저기 사회자님이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어느 분이세요? 다 알만한 분들일 것 같기는 한데 예. 제가 젠킨슨이라는 분은 잘 모르고요. 예. 그리고 그 알마르 샤흐트 이 부분을 샬마르 샤흐트 추가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계정 중복판을 통해서. 샬마르 샤흐트가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이 사람 전기 여기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두꺼운 전기를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전기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랍니다. 내가 독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네. 악마인 히틀러하고도 손을 잡았지만 네. 이건 다 독일의 발전을 위해 했던 것이고 예. 너희들은 나를 욕을 할 자격은 없어 하는 그런 심정으로 회고록을 썼는데, 자기가 쓴 건가요? 예, 회고록 제목이 My First 76 Years입니다. 76세가 되던 해에 쓴 회고록인데 나의 첫 76년입니다. 독일이 살아있는 한 너희들은 영원히 나를 기억할 거야. 나는 독일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영생 불사의 조직으로서 존재로서 나의 첫 76년을 회고를 해주마 하는 심정으로 쓴습니다. 이분이 약간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논란이 좀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히틀러를 도왔다는 이유로 전범 재판소의 전범 수용소에 괴링이나 헤르만 괴링하고 같이 그 들어가 있을 때의 장면인데, 일화에 따르면 이때 IQ 검사를 했더니 146인가 나와가지고 유럽에서 제일 높은 IQ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4개 국어인가 5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배상금을 징벌적으로 매겨서 고를 빼먹자, 독일을. 실제로 레몬 짤 때 뽀드득 소리가 나듯이 독일 사람들 뼈에서 뽀드득 소리가 나올 때까지 쥐어짜자는 게 독일 그 당시에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메모지 한 장 갖고 가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받아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마 하고 영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프랑스 사람한테는 프랑스어로, 그리스 사람한테는 그리스어로 해가지고 거의 1대 100 해가지고 그 회의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배상금을 3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당연히 국민적 영웅이 됐겠죠. 독일 입장에서는. 히틀러가 집권을 해가지고도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 안 하면 자기 정권이 흔들리니까 우리를 따지면 경제부총리 겸 한국은행 총재를 맡겨요. 그러게 국가은행이라고 했던가 뭐 중앙은행 총재도 했었고 재무부 장관 격도 했었고, 이 사람의 모든 머리에서 히틀러는 자기가 데리고 쓴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이 사람은 자기가 히틀러를 갖고 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아우토반 닦으시죠. 이 양반 시절에. 그래서 아우토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태인 내쫓고 거기다가 공장 지으시죠. 모든 사악한 아이디어가 또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데 거의 나치의 책사 역할도 했던 거네요. 근데 정작 나치가 모든 전쟁 준비를 끝마치고 폴란드를 침공하기 직전에 나는 히틀러랑 생각이 달라서 못해 먹겠어 하고 사퇴를 해버립니다. 왜요? 뭐 팽당한 거는 아니고. 자기가 딱 싹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을 할 때 다른 사람 다 사형받는데 이 사람은 무죄로 나와요. 질 것 같으니까 빠졌던 거예요? 모릅니다. 그래서 얄마르 샤흐트의 속 생각이 뭐냐. 그게 지금까지도 궁금증이래가지고 그 독일 사람들한테는 참 평가하기 곤란한 인물인데 몇 번 이렇게 처세를 좀 이렇게 바꾼 적이 있더라고요. 아주 독일 사람들한테는 얄마르 샤흐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BIS도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고 SDR도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고 국제결제은행이나 이런 것도 오늘날 ABS도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이런 것도요.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지금 미국하고 한국은행이 같이 쓰고 있는 SPB를 만들어서 대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100년 전에 그걸 생각해낸 거죠. 머리가 좋기가 뭐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제가 부제를 독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히틀러라는 악마와 손을 잡은 수수께끼 은행가라고 했는데 야, 이 사람을 은행원이라고 하면 시키는 일만 잘하고 규정만 따지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 책의 마지막에서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얄마르 샤흐트는 고도군시라서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인데 네. 평생을 저렇게 제복을 연상케 하는 단정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군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히틀러와 항상 반발짝 뒤에서 걸어 다니면서 같이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자기가 샤흐트를 데리고 쓴다고 생각했고, 샤흐트는 자기가 내 앞에서 나보다 먼저 가서 길 닦아주는 놈 정도로 생각하고 서로 나보다 힘이 세서 나의 아이디어를 실현해주는 사람 정도로. 그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샤흐트라는 인물을 제가 그 책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네. 나중에 뭐 미국 가서 뭐 잡혀가지고 또 뭐 전범 재판도 받고 뭐 이랬던. 전범 재판을 5번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다 무죄로 나와요. 워낙 머리가 좋고 이 구술력이 좋아가지고요. 오죽하면 1차 세계대전 승전국 전체를 상대로 한 배상금 협의에서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겼겠어요. 대단히 입심도 좋고 논리가 치열하고 치밀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실 요런 은행가들의 역사 하나하나만 듣기에는 뭐라 해야 될까요? 한 명당 거의 1시간씩은 들어도. 그래서 저기 3프로TV에서 이제 시리즈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좀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나면서 오늘은 거의 이제 맛보기 성격이었는데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우리 차현진 국장님, 차현진 작가님 하고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숫자 없는 경제학이 언제쯤 나올 수 있다고요? 한 연말 중에는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도 이제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먼지를 털어내고 윤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 책도 다시 이제 개정 증보판을 준비하시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출판사랑 약속한 기간보다도 거의 한 달 이상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꼼꼼하게 다시 손을 보셨다는 것. 그리고 이 책을 저도 뭐 지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만 뭔가 되게 이제 머리가 단단해지는 튼실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한번 다시 모실 수 있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